왼쪽 툴바에 로테이트 툴 여기 있죠. 없는 분들은 아마 리플렉트 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로테이트 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가끔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 누르면요. 띵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게 의미 없죠, 사실. 자,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가지고 써볼 건데요. 자,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요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큰데 도형이 여기 있다고 도형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좀 멀리서, 자, 저 마우스 끝에 있죠. 멀리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달 모양이 움직이고 있죠.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움직이나 모르겠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컨트롤 Z니까 컨트롤 Z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자, 이때 중심축이 여기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중심축이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심축은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건 이곳 별도로 체크한 곳에다가 사용하고 싶은 거죠. 중심축을 갖다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중심축 마크 있는 이 중심에서 드래그로 가운데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면 옮겨져요. 그러고 나서 바깥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동합니다. 적당히 이동해 놓고 Alt 누르면 마우스 띄면 복사돼요. 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반복을 하려면 컨트롤 D 누르시면 빵빵빵빵빵빵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아이의 단점은 뭘까요? 정확한 치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완전하게 맞추려면 몇 바퀴 돌아야 되느냐? 모릅니다. 한 만 바퀴 돌면, 만 번 돌면은 맞춰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컨트롤 Z가 너무 개수가 적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중심을 드래그해서 옮기지 않고요. 키보드에 Alt 키, 맥은 옵션이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툭 창이 하나 뜹니다. 모든 아이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창을 띄울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앵글, 각도 써 있죠? 몇 도 하실 건가요? 45도. 반대로 다시 질문해 볼까요? 전체 중에 몇 개 넣고 싶으세요? 한 바퀴 360도 중에? 잘 모르겠지만 난 16개 넣고 싶어. 그럼 나누기 16으로 표현하셔도 먹어요. 45도였으면 8이었겠죠? 자, 그러면 탭 눌러볼게요. 22.5도 잡히죠? 스스로가. 360 나누기 8. 탭 먹죠? 45도. 이동할 거라면 오케이. 카피할 거라면 카피. 미리 보기. 난 위로 갈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 Alt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45도 직접 쓰셔도 되고 360 나누기 45 나는 마이너스 붙일 거면 마이너스 탭 먹었죠.
나누기 마이너스 45 이렇게 할까요? take 8도? 신기한데? 자, 8도밖에 안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45도를 마이너스로 카피 하면 기준치 기준으로 말해주면 안돼. 기준치 잡고 45도 돌립니다. 그럼 컨트롤 D는 반복하는 거니까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겠죠. 물론 당연히 끝에 있는 라인은 이렇게 겹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즉 내가 원하는 아이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잡아주려면 이렇게 로테이트 툴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사용하시는 기능,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들, 로테이트, 리플렉트, 스케일, 쉐어. 자, 이 네 가지 기능은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자, 바로 여기 있는 중심이라는 것을 공통점을 가집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원하는 위치가 있다면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그 기준 위치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고요. 최초에 선택한 다음에 한 번은 굳이 Alt로 클릭하지 않아도 쉽게 중심 위치를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냥 툭 찍어도 돼요. 한 번은. 이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래그해서 중심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그런 내용들. 이렇게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사실은 제가 로테이트만 설명드려도 사실 문제되진 않아요. 자, 겸사 하나는 더 할게요. 자, 뭐냐면 제가 도형 자체를 보여드리긴 했으나 사실 플러스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모두 다. 무엇일까요? 바로 도형 전체가 아니라 일부, 즉 앵커 포인트끼리도 가능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이거 빠졌네. 점 하나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를 가운데 아까 있던 그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돌리면 이 점이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혀 다른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 스케일을 만약에 쓴다. 그럼 이 사이 간격을 좁히거나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건 설명했으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한번 먼저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바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마주보게, 얘는 마주보면서 위아래, 오른쪽, 아래 모두 아이스크림이 4군데 배치되게끔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얘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그냥 원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드린 거고요. 자, 별거 아니죠. 요거는 요 중심에 맞춰서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 개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테이트 툴 가지고 Alt 누르고 원하는 중심에 클릭하시면 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360 나누기 8 하면 45도죠. 그래서 카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안쪽에 동그라미를 그렇죠, 하나 그리시면 돼요. 다시 그냥 요거 그려볼게요. 자, 동그라미 가지고 그리시는 거고요. 색깔은 파란색 뭐 하나 있으면 좋겠죠. 눈에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보셨던 모양이 얘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그리시면 생각보다 모양이 조금 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아까처럼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본은 요거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쁘게 할까요? 딱. 테두리 선이 있습니다. 테두리 선은 선의 두께를 쓱쓱쓱쓱 키워주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필요한 선의 색깔도 컬러에서 직접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바꿔놓은 상태에서 둘을 치환시켜야 되니까 색깔 확인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이 툴,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요 버튼, 면과 선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요 선을 쓸 거냐 말 거냐 고민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때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껴나간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약간 비껴나간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 가지고 키보드 Alt 누르고 요 십자가 모양 플러스 모양의 중심에다가 클릭, Alt 클릭이에요. 자, 전체 8개니까 45도 맞겠죠? 카피. 방금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할 거면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계속 누르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네요.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는 원형줄 가지고 중심에서부터 그릴 건데요. 키보드의 Alt와 Shift를 같이 눌러 주셔야 그대로 모양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가상의 선이 하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 위치 맞으면 마우스를 먼저 띄면 되겠죠. 색깔이 다른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스포이드, 왼쪽에 있는 스포이드 툴 가지고 단축키 I입니다. 얘를 가지고 방금 전에 그렸던 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면색과 선색이 아예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일 거예요. 그럼 그냥 따로따로 그리셔야 돼요. 오해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뭐 하셔야 돼요? 도형으로 바꾸려면 오브젝트, expand 누르시면 선을 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난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한다면 그대로 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더라. 자, 리플렉트는 먼저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플렉트의 개념 자체는 다른 것 말고 어디를 기준으로 마주보게 바꿀 거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를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이 기준 얘를 드래그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Alt로 클릭하든지 해서 클릭을 하고
요 위치를 기준으로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무조건 뒤집혀요. 일단은 무조건 뒤집힌 상태에서 각도를 잡아주는 거죠. 이때 Shift 누르면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 위가 기준인지 가운데 기준인지 아래 기준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무조건 마주보게 하는 그 위치만 되면 되는 거죠. 얘는 Alt 클릭 안 되나요? 됩니다.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당연히 여기 그림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아래 뒤집을 건지 좌우 뒤집을 건지. 앵글은 뒤집은 상태에서 각도를 입력하는 거예요. 뒤집은 상태에서 필요한 각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 우리 마주보기 할 때 카피 끝이겠죠. 자, 요 아이스크림 얘는 좌우 마주보기 하려면 리플렉트 알트 정중심 안 해도 되죠. 좌우니까 위에 맞춰도 상관없겠죠. 전 여기 됐어요. 클릭 카피. 다시 얘네를 위아래 카피할 거니까 선택하고 리플렉트 위아래 가로선이 되어 있는 라인 어디든 관계없이 Alt 클릭 대신에 위아래 카피 온리 무엇만 어느 쪽이 되든 그냥 그 축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축. 자, 이 개념을 이용해서 악어를 완성시켜라 인데요. 악어를 완성시키는 방법은 컨트롤 Y에서 보시면 중심이 없어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좌우, 즉 맨 위나 맨 아래만 보면 되죠. 선택하고 통째로 리플렉트로 Alt 누르고 위에 있는 거든 아래에 있는 거든 하나 선택해서 클릭. 좌우 버티컬은 세로 선을 기준으로 이 뜻이에요. 카피 하면은 컨트롤 Y 했을 때 완성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맞붙여 놓은 거지 실제로 붙인 건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로 합쳐줘야죠.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것 패스파인더로 뒤에 있는 면 두 개만 잡아서 합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통째로 카피했으니까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앞에 있잖아요. 앞으로 옮겨진 것 뿐이에요.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붙이는 거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리플렉트를 하긴 할 건데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맞춰보고 싶은데 얼굴 좀 넛대야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순 없나요? 가능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야. 안에다가 사각형 득 하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합치면 물론 제일 쉽겠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직접 선택 툴로 상단에 있는 끝에 있는 점 요거 있죠? 점 하나 Shift 반대쪽에 있는 끝에 있는 점 하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해요. 자, 앵커 포인트 두 개를 선택합니다.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only 두 개의 점만 선택합니다. 연결할 두 개의 점만 선택하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 앵커스라고 해서 펜 모양의 마이너스는 삭제하는 거예요. 이건 삭제예요. 딜리트예요. 말고 옆에 있는 건 연결입니다.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뭐냐? 점 하나 선택하고 가위는 뭐겠어요? 이 점을 기준으로 끊어주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한 번 더 왼쪽에 잡고 합쳤어요. 하지만 누르면 끊어주겠습니다. 떨어져 나오죠? 지울 때 이렇게 지우시면 절대 안 돼요. 깨끗하게 다 지워주셔야 돼요. 자, 점, 쉬프트, 점을 연결. 하나 연결했으면 반대쪽은 그냥 선택 툴만 잡고도 똑같은 버튼 눌러도 되긴 합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없어요. 그 기능이. 자, 기본적으로는 점과 점을 잡고 연결하는 건데 본디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패스에 조인 컨트롤 J라고 하는 이 키가 단축키예요. 뭐 단축키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요게 원래의 기능입니다. 그럼 합쳐졌죠? 마찬가지 뒤로 보내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룹 하시면 완성. 요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자, 동일한 개념물로 여러분들은 자, 중심이라는 개념 똑같이 있는 스케일 그리고 쉐어. 스케일과 쉐어는 로테이트와 리플렉트의 옆에 스케일과 쉐어라는 툴이 존재합니다. 자, 리쉐입은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이거 빼고 스케일과 쉐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 첫 번째 거, 자, 아까 다 잠궈놔가지고 그냥 오브젝트로 언락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 풀려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 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케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이랑 그냥 개념이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이즈 줄이는 거랑 같은 건데 자, 스케일 툴을 이용하시면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요 숫자 3번 아래에다가 그냥 클릭해 볼게요. 툭. 그럼 한 번은 중심 이동을 편하게 그냥 클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상태에서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 끝에서 가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중심 쪽으로 어떻게 되나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물론 바깥쪽 왼쪽에서부터 하셔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가도 돼요. 자, 수평에서 가면은 가로만 조정이 되고요. 약간 대각선 쪽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쉬프트와 함께 누르면 정 비율로 줄어드는 게 보여요. 스케일과 다르지 않지만 여기에 재미있는 기능이라는 건 이겁니다. Alt를 누르고 마우스를 띄면 카피가 되죠. 자, 다시 중심 한번 클릭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고 스케일 툴 그냥 한 번만 딱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저 마우스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대각선에서 Shift 누르고 그대로 중심 체크한 쪽으로 드래그 하면 카피 하겠죠. Alt 누르면 마우스 띄면 카피. 너무 많이 갔다. 이거를 컨트롤 D를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동을 하겠죠. 이런 게 가능해요. 물론 뭐 일러스트레이터의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런 식의 기능을 써먹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기능들인 거고
스케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시면 좀 재밌게 표현하실 수 있죠. 자, 밑에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거는 도형이, 자, 테두리 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이즈를 줄이든 뭐라든 전혀 똑같이 문제없이 됩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스케일 툴로 클릭하고 방금 전과 똑같이 비율 줄여도 문제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앞전에 하셨던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스케일 툴을 Alt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곳을 기준으로 Alt 클릭하시면 전체적으로 비율 조정 또는 가로와 세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아래 보면 옵션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케일 코너, 스트로크와 이펙트에 관련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아래쪽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주수는 컨트롤 Y를 해보시면 선은 별도로 면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의 두께만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얘를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뭔가 좀 이상하죠? 똑같은 방법인데 제가 스케일 툴을 Alt 클릭 사이즈를 30%로 줄였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뭐가 문제예요? 선 두께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원래 있던 선 두께가 3포인트거든요. 얘도 3포인트고요. 얘도 3포인트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 두께를. 자,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인쇄나 이런 쪽 할 때는 이렇게 선 두께가 변하지 않게 그냥 커팅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쓰는데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줄어드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익스펜드를 통해서 선을 면으로 강제로 바꿔준 다음에 사용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가능은 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더블 클릭하신다는 얘기는 Alt 클릭과 같은 개념인데 중심에 원래 있던 위치 그냥 기준 그대로 조정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툴을 더블 클릭해서 그냥 바로 스케일, 스트로크 체크하고 결과를 보면 짜잔. 자, 선 두께 확인해 볼게요. 선 두께가 작아진 걸 볼 수 있죠. 같이 줄어요. 선 두께가 당연히 같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기능 중에 여기 제가 사각형 하나 그렸고요. R값 하나 만들었어요. R값의 임의로 제가 조정을 했는데 이걸 도형 전체를 사이즈를 줄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R값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스케일에 맞춰서 변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죠. 근데 이때 아까 했던 이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보면 스케일 코너라고 있어요. 얘를 똑같이 체크를 하고 확인하시면 사이즈가 줄었을 때도 같이 R값이 변하게 만드는 거죠. 이 기능들은 사실 프로퍼티에도 똑같이 옵션이 있고요.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패널에도 또 스케일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이에요. 여기 있는 것과 프로퍼티 들어있는 옵션은 둘 모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이제 어디서 보느냐? 단순히 이 차이로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쉐어는
하나의 도형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CSS의 스퀘어와 같은 개념으로 어느 라인을 기준으로 그대로 쓱 기울여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선택하고 쉐어, 중심이 여기 가운데 있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게요. 쉬프트 안 하시고 그냥 막 하시면 이렇게 뒤틀릴 수 있으니까 쉬프트로 최대한 천천히 옆으로 기울여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운데 기준보다는 아래에서 왼쪽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또는 오른쪽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더 낫죠. 왜?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울여지는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요걸 잘 생각하셔야겠죠. 우리가 CSS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트랜스폼 오리진이라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틀어줄 거냐, 변경할 거냐, 뭐 처리할 거냐 이런 내용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여드리자면 중간에 이렇게 파팅됐다는 얘기는 잘라주는 선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일부러 선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섀도우라는 글자는 미리 컨트롤 C 복사해 놓으시고요. 선택한 아이를 컨트롤 C 복사. 하지만 얘를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숨겨 주겠습니다. 메뉴 오브젝트에 있는 하이드. 자, 그럼 숨겨주게 되겠죠? 자, 아까 컨트롤 C 복사했던 아이를 같은 자리에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게 바로 컨트롤 F였어요. 같은 자리에 붙여 넣는 건데 앞에 붙이는 걸 컨트롤 F라고 하고요. 뒤에 붙이는 걸 컨트롤 B라고 합니다. 하나만 외우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자, F로 할게요, 그냥. 자, 색깔이 조금 더 연해야겠죠. 뭐 그림자 처리할 거라면 어둡게 간다던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투명도를 주는 기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패널들 중에 어피어런스 또는 트랜스페어런시 얘네들입니다. 어피어런스는 전체를 보는 거고요. 트랜스페어런시는 선택한 아이에 투명화 처리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오퍼시티를 보면 투명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이 아이를 요거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처리할 건데요. 자, 끌어올리기 전에 이대로 해볼게요. 자, 저는 컨트롤 H로 살짝 가려놓은 거예요. 쉐어로 자, 기준 하나 잡을 건데 H냐 D냐. 저는 H가 직선이니까 H를 가지고 아래, 제가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이 자리에다가 그냥 툭 찍을게요. 그럼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럼 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이때 Shift를 눌러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자, 그러다 다시 돌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정확한 각도를 맞출 수가 없으므로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Alt 누르고 중심을 클릭할 겁니다. 다시 선택하고 쉐어 툴 그냥 클릭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그럼 조금 다루기 힘드므로 Alt 클릭. 각도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다가 필요하신 각도만큼을 입력하고 탭 누르면 펴질 거예요. 위에 있는 각도는 단순하게 쉐어의 수평을 말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앵글은
전체적으로 회전하면서 처리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로냐 세로냐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을 했겠죠? 아래에 있는 선을 그대로 위로 올리면서 Alt 카피.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도형으로 되어 있는 글자와 선 두 개를 잡고 패스파인더로 잘라주시면 그대로 커팅이 됩니다. 투명도는 당연히 풀어질 수밖에 없겠죠. 각각 준 게 아니라 그룹 자체에다 투명도를 준 거기 때문에 변한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컨트롤 Y를 해보시면 이 닫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여기 A도 D, O, W의 아래쪽 모두 면이 생겨 있어요. 정리를 해주고 시작하셔야겠죠.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면 색깔을 하나 채워보시면 합니다. 면 색깔을 채워서 불필요한 아이를 찾아서 직접 선택 툴로 하나씩 다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룹을 푼 다음에 아래는 아래끼리 그룹, 위에는 위에끼리 그룹. 그럼 아래와 위 그룹을 따로 잡은 다음에 불필요한 아이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 건 제가 투명도를 다시 줄게요. 그룹하고 투명도를 낮추겠습니다. 참고로 그룹 자체를 투명도를 준 거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이 하나 자체의 투명도를 준 건 아니에요. 각각의 투명도와 그룹의 투명도는 별도예요. 일종의 말하면 그거죠. 회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 자, 위에 건 위에 거대로 따로. 자, 투명도 마찬가지 원하시면 살짝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요 H에서 하단 요 자리를 기준으로 45도 기울였었습니다. 이번엔 아래 건 그대로 가고 위에 것만, 자, 동일한 요 라인 그대로 따라온 요 자리를 기준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쉐어 툴로 다시 Alt 클릭. 그럼 이번엔 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5도 탭. 반듯하게 섰죠? 돌아왔죠? OK 눌러주시면 짜잔 됐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그룹 처리하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찌그러뜨리시면 조금 더 느낌 있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제 원래 있던 원본을 나타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숨겨놨으니 쇼 뒤에 있겠죠 당연히. 앞으로 이동. 그럼 끝. 위에 있는 네 가지 로테이트, 리플렉트, 스케일, 쉐어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브러쉬예요. 요런 툴은 왼쪽에 보시면 툴에 보시면 요 안에 또는 요런 거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사각형 말고요. 옆에
붓 모양 있죠? 붓 모양에는 블럼 브러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블럼 브러쉬는 뭐냐면 처음부터 그림 그릴 때 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게도. 자, 그리는 요령은 선택하고 면의 색깔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키보드 P 옆에 있는 괄호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합니다. P 옆에 있는 괄호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을 해요. 저는 저 브러쉬 모양이 전혀 안 나타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캡슐락인데 캡슐락을 해도 보이긴 하는군요. 자, 이렇게 해놨으면 면 색깔이 있으니까 그대로 쓱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요. 단순히 이 기능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페인트 브러쉬는 그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그리면 얘가 선이에요. 선으로 그림을 그릴 거냐 면으로 그림을 그릴 거냐 딱 이 차이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할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스케일과 옵셋이라는 거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거지만 스케일로 사이즈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빵 그대로 형태가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작아진다. 이 차이가 바로 스케일이겠죠? 이렇게. 자, 지금 할 거는 옵셋. 옵셋은 선택하고요. 메뉴, 오브젝트에 패스에 보면 옵셋 패스라고 따로 있어요. 이 옵셋 패스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사용할 기능인데요.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옵셋이라는 수치를 플러스로 주면 마이너스를 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옵션에 따라서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바로 밑에 조인스에서 미터냐 라운드냐 베벨이냐 좀 달라지는데 부드럽게 제가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라운드 같은 경우로 놓고 마이너스 옵션 주었을 때 조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값 그대로 유지하면서 처리할 거냐 미터로 바꾸면 뭔가 좀 각이 많이 질 거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키워서 놓고 보면 자, 이것은 옵셋입니다. 자, 옵셋과 스케일에 대한 차이점. 자, 옵셋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통통통. 오케이. 일종의 선의 두께를 준 다음에 면 처리하는 것과 거의 같은 개념이죠. 자, 여기는 글씨 있죠. 자, 옵셋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습니다. 글자처럼 만들어진 도형이죠. 자, 분명히 제가 그룹을 해놨는데, 자, 그룹을 해놓은 상태에서 옵셋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이용할 겁니다.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0.5 하셔도 되고 1mm 하셔도 되고 1mm로 해보고요. 자, 끝에가 약간의 각해진 것 같으니까 라운드보다는 미터 이런 걸로 하시면 되겠죠. 개별도 있습니다. 각이 지는 거 하고 OK 누르시면 그대로 바뀌어요. 자, 구분이 안 가니까 색깔을 바꿔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꿔놓고 보면
무언가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E와 T 사이가 겹쳐진 거 보이시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요 글자도 잡아먹고 있어서 가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각 도형마다 각각 따로따로 먹은 상태에서 O는 O, F는 F, FF 다 따로따로 한 상태에서 이 노란색들이 각각 바로 뒤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도형 두 개보다 얘가 더 앞에, 여기는 도형 두 개보다 요 세 번째 도형이 더 앞에, S가 조금 더 앞에, E가 더 앞에, T가 더 앞에, 각각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문제예요. 자, 이걸 해결하시는 방법은 뒤로 보내시면 돼요. 뒤로 싹 보내시면 해결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선택하고 패스에 옵셋 생겼죠? 오케이 누르고요. 색깔 바꿀게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컨트롤 X로 뜯어낼 거예요. 커튼. 컨트롤 X로 뜯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기. 컨트롤 F. 패스파인더로 합치셔도 되고요. 합치는 게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룹만 하겠습니다. 그룹을 하고 맨 뒤로 붙여넣기. 그럼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끼리 따로,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것끼리 따로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적당하게 키워놓고 오케이. 컬러 바꿀게요. 그 다음에 선택 해제 아니에요. 그대로 컨트롤 X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 이 상태에서 선택 해제 하잖아요. 다시 잡으려고 누르면 안에 거랑 같이 잡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안에 거 아닌 바깥의 것만 따로 쉬프트로 선택을 해서 아니면 뭐 선택을 해서 다시 잡고 끌어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처음에 만들 때 옵셋 패스를 통해서 만들고 구분용으로 색깔하고 그대로 컨트롤 X 바로 뜯어내서 선택 해제가 아니라 바로 뜯어내서 같은 자리 그대로 붙여넣고 그룹 처리하고 맨 뒤로 이렇게 배치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물론 패스파인더 합치기를 사용하시면 유니티를 사용하면 훨씬 더 다루기는 편해지긴 하겠죠. 왜? 애초에 하나일 테니까 뭐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되긴 하잖아요. 얘보단. 자,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지금처럼 사용하면 편하다.